글로벌 시장에 계속되는 악재는 재정절벽인데요. 미국의 재정절벽 플러스 단기적으로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는 재료가 튀어나왔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또 외신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마켓나우 김희욱 전문위원입니다. 지난 4월에도 발사가 실패로 끝나면서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갔지만 이런 결과, 이 뉴스가 나온 이후에 처음 맞는 거래일이 오늘 아침인 만큼 과연 외국인들이 여기에 어느 정도 리스크로서 우리나라 증시를 한번 다루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장 초만 지나면 큰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일단은 오늘은 판단할 수 있는데요. 먼저 AP통신의 외신 보도 내용 보시죠. AP통신 베이징 특파원이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해서 우려 혹은 외교 용어로는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 지난 4월 과학실험의 일환이라고 침묵을 유지한 것과는 이번 중국의 반응이 대조적이다, 흥미롭다, 이러한 입장이고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내용을 올려놓고 있는데 자신들도 정권 교체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돌발 행동은 환영할 수가 없다. 게다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때 이러는 것은 한미 관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머리가 복잡해진다. 이런 식으로 중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내용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다음 걸로 보시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4월 미사일 발사가 한번 실패했는데 지금 한 5개월 만에 완벽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앞서 보신 중국 측의 이런 이례적인 반대 입장을 감안해 본다면 전반적으로 북한이 이번에 속된 말로 큰 사고를 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네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일본 측의 반응입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 보시죠. 일본 정치의 최근 우경화 바람을 감안한다면 저런 제목이 어느 정도 이상할 것은 없다고 보는데, 일본 정부는 벌써 올해 2번째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지난 4월 13일 당시와는 달리 강경 대응을 하겠다. 다시 말하면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공으로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 영공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즉시 곧바로 격추시키라는 요격 명령이 하달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는 일본 12월 16일에 일본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생각보다 큰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는 이슈로 보고 있고, 또 극우파들 중심으로요, 거의 거의 광기에 가깝게 북한 미사일 공중에 뜨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미사일로 선제 타격하자, 이런 망언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지금 보시는 대로 지대공 미사일이 항공모함 이지스에 탑재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일본 자위대가 오키나와 근해에서부터 우리나라 동해까지 커버할 수 있는 거리 내에 배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북동진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위대가 동해에 들어와서 설치는 거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죠. 이렇다 보니까 증시의 입장을 또 경제적인 관점으로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원화는 당연히 약세로 가면서 최근 이 환율의 반갑지 않은 하락 기조가 반전될 수도 있다는 것은 좀 호재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대한민국에 대한 안보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채권과 주식 같은 투자 자산에 대한 외국인 일시적 매도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 결국 또 시장 관점에서는 이렇습니다. 자, 이제는 미국의 반응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미국의 반응이 곧 월가의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이 될 테니까요. CNN 머니 보시죠. 사실 북풍이라는 게요, 선거 때마다 찾아오는 불청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걸 미국 입장에서도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그래도 다행히 미국이 아직까지는 점잖게 반응을 하고 있네요. 미 안보보좌관 대변인 성명 내용 보니까 북한의 이런 시도는 자꾸 고립을 야기할 뿐이다 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번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마당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만약에 공화당 롬니 후보가 대통령 됐는데 북한이 저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정말 큰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번 미국에서 2차 대선 후보 TV 토론 때 보니까 롬니 후보는 심지어 러시아마저도 주적 개념으로 바꿔서 봐야 된다는 이 발언을 듣고 저도 진짜 아연 실색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런 입장이 결국 오늘 외국인 수급의 어느 바로미터 예고편으로 그래도 크게 이상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우리나라 남북 문제만큼이나 미국의 좀 여야 대치 상황도 재정절벽을 앞두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부 분쟁, 싸움 막 이런 건데요. 미국의 상황도 한번 보시죠. 로이터 통신입니다. 지난 주말에 전해드렸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오바마 대통령이 가이트너 지금 재무장관 사진에 보시는 이 사람을 특사 성격으로 의회에 파견해서 각 당 지도부들과 회담을 가지게 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슬슬 언론을 타고 있는데요. 제목에 보시는 대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결국 공화당도 부자 증세에 합의를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자신감을 얻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입장은 이 양쪽의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는데요. 팍스뉴스 보시죠. 정반대의 입장이 공화당 측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존 베이너 하원 대변인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정치 구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요일 팍스뉴스에 출연해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서 진전이 있었다는 식으로 막 발표를 하고 있나 본데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과 정부의 재정절벽 해결 의지가 의지 박약형이다. 너무나 진지하지도 않다. 그리고 심각성을 간과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이 생명과도 같은 대의 명분으로는 뭘 제시했냐면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국의 의료보험과 연금 등 이 민생 관련된 현안들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전면전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자, 사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12월 31일 재정 절벽을 맞이해서 절벽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또 그게 사실일 텐데요. 여기에 대한 현지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CEO 겸 수석 에디터인데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는 증시 격언이 있지만 이 재정절벽 협상이 결국은 타결되고야 말 것이라는 월가의 컨센서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문에 사는 매수세가 본격화되지가 않고 있다. 오늘처럼 아무리 공화당의 파행 예고 발언이 계속되더라도 원론적으로는 공화당이 협상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결국 쟁점이 되는 부자 증세도 내년 1월 1일 당장 부자들은 물론이고 전 계층에 대한 세제 혜택 중지라는 득보다 실이 더 큰 정치적 도전이 직면하게 된다. 쉽게 말하면 이를 소탐대실이라고 표현하죠. 자신들 공화당의 지지 기반인 고소득층 지키려다가 이들은 물론이고 전 국민에게 공공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만큼 공화당도 가만히 있다가 당하느니 이렇게 좀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하는 척하다가 불가항력이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게 정치적으로 더 명분이 설 것이다. 어쨌든 협상 타결 가능성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시장 한번 예측해 보기로 하죠. 유로달러 환율과 코스피 지수 함께 보시죠. 지난 3개월간 동행 추세는 충분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앞에서 보신 북한 미사일 관련 소식이 외신을 탄 지 처음으로 열리는 거래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이 주말 동안에 유로존의 어떤 해법이 좀 건설적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로화 상승분을 반영해야 되는 상승분이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 경직성 정도로 보고요. 오늘 우리나라 장 초반에 잘 이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 그 이후에는 크게 나쁠 건 없는 장으로 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오는 여기까지였습니다.